그래서 보면 이제 델타 펑션이 1이 되고 오늘 이제 델타 펑션이 이제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나올 텐데 뭘 하나 빼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예년에 하던 거를 빼고 가긴 그렇고 다 설명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1이 S분의 1이다 라고 T 그죠? 이쪽이 적분이 되면 타임 도메인의 적분이면 S분의 1을 곱해 나가고 타임 도메인의 미분이면 반대로 S를 곱해 나간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미분하고 적분 같은 어려운 연산을 리니어 오퍼레이터, 선형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일러 이퀘이션을 통해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하고 푸리어 차이점, 푸리어는 라플라스의 특수한 경우다. 즉 허수축만 따지면 계속 진동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신호를 정현파, 즉 시누소이달 펑션으로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모델링하는 거, 근사화하는 게 푸리어 트랜스폼의 근본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뭐 쭉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할 부분 이런 부분이죠. 폴의 위치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폴의 위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증가하면 뭐야? 기울기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증가하면 뭐야?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고, 진동하는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응? 진동 주파수와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밸류 테어럼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수학적으로는 무한대. 사실 다르긴 한데 그 정상 상태의 응답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풀어봤죠?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라고 하는 게 임펄스 응답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에 임펄스가 들어가면 시스템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 시스템 특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트랜스폼을 잠깐 했어요. 그죠? G 트랜스폼을 EK의 G-K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K가 기본이다. 라플라 트랜스폼에서는 얘가 기본이었어요. 그죠? 수렴하고 발산하는 AK. 그래서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열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외워둬라. G-A분의 G가 AK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양변을 G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 분수 분해를 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G를 다시 곱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다른 과목에서 잘 쓰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코딩 얘기들 잠깐 보면 음수의 표현.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그냥 답만 딱 쓰면 돼. 근데 답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답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얘가 D인데 그럼 뭐죠? A가 뭐 A, B, C를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언사인드 인트 그럼 어떻게 언사인드 캐릭터 그럼 어떻게 해요? 8비트니까 256을 더하고 빼서 얘의 범위 얘가 캐릭터면은 마이너스 128부터 127 그다음에 언사인드 캐릭터면 0부터 255 그렇죠? 그럼 이쪽에 그냥 256씩 더하고 빼가지고 이 범위에 들어오도록 만들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답만 구하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원리도 한번 보라는 거죠. 원리는 시험에 내나? 원리를 시험에 낸 적은 없는데 왜? 아니 공대생들이 답만 맞으면 되지. 딱 보고 답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전혀 고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럭트 멤버 얼라인먼트 구조체의 어떤 그 멤버를 압축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샵 프로그래머 팩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인베디드 상당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아직 거기까지 회사 일을 안 해봤으니까. 저 이제 회사 일을 휴대폰하고 자동차 쪽하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잡히는가? 인베디드 시스템의 메모리는 4개로 잡힌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컴파일하는 거, 그죠? 코드 섹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섹션, 뭐 정적 변수라든가 글로벌 변수들이 여기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스택하고 힙이 잡혀요. 힙은 뭐냐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잡는 게 힙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은 뭐냐면 함수가 잡히는 게 스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void main 하고서 인티저 a로 잡으면 얘는 어디로 간다? 이건 무조건 스택이에요. 왜? 메인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티저 b라고 글로벌로 선언한 얘는 데이터 섹션으로 가요. 오케이?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베디드 C 프로그램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일단 시작을 3장을 계속 나갈 건데 이제 시작을 3장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S와 G의 관계라는 거를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티뉴어스 연속 시간이 있어요. 그 얘의 정확한 반대말은 뭐냐면 디스크리트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 시간상에서 연속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산이냐, 즉 요 얘기예요. T, 2T, 3T, 4T, 5T 이렇게 샘플링, 주기적으로 샘플링 요 얘기, 요게 디스크리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어요. 조민서 학생? 네. 그럼 이제 어떤 차이죠? 명확하게? 연속적인 거랑 불연속적인 차이. 그거는 위에 거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는데 명확하게 아날로그라는 것과 디지털이 뭔지를 한번 좀 정의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박건욱 학생? 예. 네? 뭔 차이죠? 김정현 학생? 네. 네? 비슷하긴 한데 얘기해봐요, 의견을. 네? 의견을 얘기를 해봐요. 뭔가. 김정현 학생? 아까 얘기한 거, 네? 채팅 얘기한 거. 네. 그 실수와 정수의 차이라고 생각.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답은 아닌데. 네. 정재범 학생? 네. 네? 뭘까요? 그 컨티뉴어스 타임의 모든 시간축 중에서 정수 부분의 시간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현준 학생? 네, 네? 뭐죠? 그 아날로그는 이제 실생활이고 네? 디지털은 이제
그 X축, Y축 전부 디스크리트한 컴퓨터 세계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정답과 근사한 얘기예요. 뭐냐면 값의 표현의 문제예요. 값의 표현. 아날로그는 있는 그대로 흘러가. 뭐 마찬가지예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표현 이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양자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분해능으로 잘라요. 예를 들어 1.01, 0.99 그러면 이거를 다 뭐 1로 보고 이런 식으로 잘라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은 달라요. 샘플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축에서의 값을 얻어오는 자체를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디스크리트는 이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디지털은 이쪽을 얘기해요. 디지털은 여기에서 분해능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1초로 표현한다. 그죠? 12시 1분 1초, 12시 1분 2초. 이게 이제 디지털을 딱 보여주는 거죠. 양자화라고 해요. 우리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값으로 명확하게 가요.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용어인데, 근데 사실은 뭐 그냥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는데 어떤 학문적인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이나 뭐 또 교수님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네, 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G 트랜스폼을 연결을 할 건데 이거는 컨티뉴어스 그죠? 디스크리트죠?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지금 연결할 건데 디지털은 또 달라요. 아날로그 디지털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갈 건데 이 중간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스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시험이라는 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요거 시험에 잘 내요. 시험에 내기 상당히 좋아요. 스타 트랜스폼은 외워둬야 되는 건데 뭐냐면 얘가 스타 트랜스폼은 뭐냐면 연속과 이산을 연결하는 약간 어떤 중간적인 을 얘기를 해요. 자, 스타 트랜스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네, 들어본 사람, 배운 사람. 스타 트랜스폼 배운 사람 없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쵸. 그러니까 exponential g equal 2의 st에 대한 유도인 거죠, 얘가. 한번 볼게요. 연속시간 펑션이 하나 있어, ET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왜? 컨티뉴어스 타임에 있는 값을 그냥 다 가져온다고 보자 이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디지털은 아니에요. 둘 다 아날로그예요, 지금. 좀 헷갈리죠? 아니, 근데 뭐 같이 쓰죠. 네? 같이 쓰는데 어디까지나 뭐냐면 연속과에서는 샘플링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뭐의 문제다? 퀀타이제이션의 문제예요. 근데 연속 시간에 있는 걸 왜 샘플링을 해오는데 값을 퀀타이제이션을 안 했어요. 그럼 그거는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디파인을 뭐 명확하게 해두고 일단은 이런 걸 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2의 스타티라고 하는 중간을 정의를 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연속 시간에서 주기 t로 샘플링한 함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샘플링을 할 때 델타 펑션으로 샘플링을 해요. 잠깐 볼게요. 일단 결론만 먼저 보고 갈게요. 요게 스탑 펑션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교수님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왜 델타 t로 샘플링을 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와요? 이산의 모양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산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델타가 아니라 그냥 그 값만 읽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델타를 썼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노현수 학생? 네.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 듭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네. 너무 질문이 어렵나? 박현성 학생?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델타 함수와 이제 컨버전 연산을 하시고 싶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의 얘기는 없을까요? 더 쉽게 보면 김현우 학생? 네. 네?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범 학생? 네네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면적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산 시간 항상 면적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교수님 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산 시간은 이런 얘기예요. 이산 시간하고 컨티뉴어스 타임의 샘플링이 틀린 건 뭐냐면 이산 시간 항상 여기 값이 있어 값을 유지하는 이런 면적의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면적이 나와야 돼요. 그죠? 면적의 개념을 가져요. 그 값을 유지한다고 보면 물론 뭐 제로 오더 홀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면적의 개념을 갖는데 이산 시간에서 자 근데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t에서 이렇게 샘플링해요.
그럼 면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적분하면 얼마죠? 적분하면 0이에요. 0입니다. 면적이 안 나와요. 면적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델타가 되면 델타 펑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델타 펑션이 되면 면적이 나와요. 델타 펑션은 적분하면 1이에요.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시간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얘가 아니라 얘란 얘기입니다. 이게 스타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좀 어렵죠? 어렵죠? 가장 쉽게 설명한 건데 면적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델타 펑션으로 샘플링 해야 되고 델타 펑션으로 샘플링하면 적분하면 면적이 나와요. 왜? 델타가 면적을 가지니까. 그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면적을 표현하려면 델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설명하고도 어려워. 네. 자, 어쨌든 자, 보죠. 그래서 질문 있어요, 여기? 요 개념? 이건 사실은 이거는 제공학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공학 8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 디지털 신호처리나 이런 데서 나와요. 디지털 쪽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안 다뤄도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방금 해주고 있어요. 연속에서 면적을 다루려면은 델타 펑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연속은 그냥 적분하면 면적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샘플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는데 우리가 얘로 샘플링을 해요. 이렇게 그 값을 그냥 그 숫자만 샘플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면적이 0이라는 얘기예요. 적분하면. 그래서 샘플링을 했는데 면적을 표현하려면 델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샘플링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플링 얘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산시간은 뭐냐면 면적을 가져요. 이산시간은 면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산시간의 이 값을 유지를 해요. 일정 시간 동안, t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면적을 가져요. 그 연속 시간에서 그 면적을 표현하려면 델타로 가야 면적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이거 어디 책에 안 나와 이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렇다고 가고 있어 그냥. 네. 오케이? 이거 지금 저 회사 사람들 설명해 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 네. 자, 어쨌든 그냥 가보죠. 예. 스타 트랜스폼을 제가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디지털 신호 처리나 디지털 제어에서 이제 반드시 나오니까 좀 보기 바래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의 스타티는 어떻게 되냐면 이의 스타티는 여기가 이 값이 E0죠? E0 곱하기 델타 T가 돼요. 델타 펑션으로 샘플링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의 T고요. 일단 연속 시간은 이산 시간은 0, 1, 2, 3, 4지만 연속에서는 T, 2T, 3T인 거죠. 그래서 2T 곱하기 델타의 T-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스 2의 2T고요. 값은. 그 다음에 델타의 T-2T가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2의 KT의 델타의 T-KT 이런 얘기입니다. 델타 펑션으로 샘플링해서 면적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간단한 게 이거 시험에 잘 내요. 네. 시험에 잘 내니까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뭘 정리하냐면 2의 스타 t는 시그마 k 콜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kt의 델타의 t 마이너스 kt예요. 그러면 2의 스타 s는 어떻게 될까요? 요까지를 여러분들이 구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하면 돼요. 시작. 자, 지금부터는 뭐냐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거기 때문에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공 학생 다 풀었어요? 교수님, 네. 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주기 t가 fs로 바뀌었는데 라플라스에서는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 얘기지 갑자기? 그 푸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는 그 주기 t가 이제 T-T에서 f로 바뀌었는데 T-T에서 네. T-T에서 근데 그건 저기 다시 봐야 되는 거지. 앞에 뭘 봐요 지금? 타임 시프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타임 시프트 기억 안 나요? 타임 시프트. 네, 기억납니다. 네, 타임 시프트 처리하라는 얘기죠. 네. 타임 시프트. 타임 시프트를 안 풀어줬나? 타임 시프트를 안 풀어줬나요? 안 풀어주시? 타임 시프트 안 했나? 어쨌든 자 볼게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스타 S는 2제로 델타 T는 1이에요. 1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2T 그냥 5고요. 얘는 뭐예요? 타임 시프트 2의 마이너스 TS 이렇게 됩니다. 그냥 튀어나와요. 그게 타임 시프트에서. 자, 그 다음에 2의 2T의 델타 T가 1이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TS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의 KT의 1 델타 적분하면 1 그러니까 면적이 나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만 쉬프트가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타임 시프트를 처리하면 되는데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부 때 저도 배우는데 어떤 교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낼 거예요. 시험 문제. 2의 스타 S를 유도하시오. 유도하세요. 유도하시면 돼요. 아직 우리가 저기 그 오프라인 시험을 칠지 온라인 시험 칠지 결정은 못했어요. 지금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좀 볼게요. 다른 과목들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 저기 좀 날릴 텐데 잡느라고 뭐 벌써 시작했나? 김선모 학생 시작했어요? 시험 벌써? 어쨌든 우린 계속 진도 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2의 T에서 2의 스타 T가 매개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2의 K라고 하는 이산시간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게 연속이고요. 이산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냐 명확하게 디지털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디지털이라고 보고 하는 거죠. 컨티뉴어스 디지털 뭐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왜냐면 디지털은 뭐 디스크리트로 가는데 그게 컴퓨터가 처리하는데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소수 자리를 그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스타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의 G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G는 어떻게 돼? 이 G는 시그마 K콜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K예요. 그죠? 여기서 일로 오면서 뭐야? 샘플링 타임 T는 빠지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뭐냐면 잘 보면 되는데 요 값은 얘랑 같아요. 표현만 달라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주기 t를 포함해서 가고 그죠? 이런 거죠. 그럼 뭐가 같은데요? 얘랑 같으면 돼요. 즉 뭐냐면 g가 2의 ts랑 같으면 됩니다. 끝. 요게 결론이에요. 네. 이건 이퀄입니다. 이퀄. 됐어요? 마지막에 결론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자, 다시 보죠. 우리가 2의 스타 S를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죠? 근데 2의 K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2G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2 스타 S가 4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수식이 같으려면 얘는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얘만 같으면 돼요. 그죠? 뭐가 되냐면
G의 마이너스 K가 2의 마이너스 KTS가 되는 거죠. 따라서 G가 뭐가 돼요? 2의 TS가 되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렵게 왔어요. 그죠? 어렵게 왔는데 자 여기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또 같아져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보인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왔던 과정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봐요. 뭐가 되는가? 얘는 외워둬야 돼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없으면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얘가 이제 어떤 매핑을 가져오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했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랩탑 플레인이 어디로 매핑될까? 그죠? 그다음에 원점이 어디로 매핑될까? 그죠? 그다음에 허수축이 어디에 매핑될까? 뭐 이런 걸 했어요. 그죠? 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더 있는데 그거까지 나가긴 좀 못하고 일단 요 수준에서 자르고 나중에 다음 학기에 시간 봐서 보자. 네. 그러니까 랩탑 플레인 원점 또 이것도 시험 내기 너무 좋죠. 네, 잠깐 풀어보세요. 뻔하죠? 원점이 어디야? 그렇지. 내가 할 필요가 없지. 훌륭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치? 이상민 학생? 네. 원점은 어디로 간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G equal 2ST예요. 그죠? 원점 S가 뭐예요? 0 플러스 0i인 거죠? 그럼 G는 2의 S 곱하기 0이에요. 뭐야? 1이죠. 이상민 학생 어디로 간다? 1로 갑니다. 그렇죠. 1, 제로로 가요. 원점이 이 얘기예요, 지금. 네. 문진우 학생? 네. 허수축은 어디로 간다?
허수축은 원이 됩니다. 그쵸? 네. 유닛 서클로 가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돼 일로 가면 뭐 일로 가고 막 이렇게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에 따라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자, 그 다음에 박재현 학생. 네. 레프트 플레이는 어디로 간다? 허수축은 여기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부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였죠? G 콜 2의 TS인데 S가 조건 S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인데 레프트 플레인이라는 조건은 뭐야? 시그마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야? G 콜 2의 T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고요. 그러면 2의 시그마 T 곱하기 2의 TJ 오메가죠. 이거 뭐야? 얘가? 절대가 딱 씌우면 얘가 시그마가 0보다 작기 때문에 2의 얘는 뭐예요? 1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유닛 서클로 가요. 유닛 서클 내부로 간다. 이런 얘기죠. 유닛 서클 내부. 아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RHP는 어떻게 된다? RHP는 유닛 서클 외부로 가요. 이거 시험 내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너무 많은 걸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관련된 거 싹 다 저기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퀄이거든.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근사화가 있어요. 근사화. 우리가 터스틴 근사화라는 거를 써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터스틴 근사화 얘기가. 자,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유도. 이것도 시험 문제네요. 이거는 8장에 나와요. 8장 얘기입니다. 8장. 8장에 나오는데 뭐 지금 나온 김에 S하고 Z의 관계 나온 김에 보고 가자. 샘플링을 해요. TS 샘플링하고 여기가 KTS라고 보고요. 여기가 K 플러스 1 TS로 우리가 보자. 한 샘플링 더 뒤에요. 이 T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이템 어떻게 해요? UI는 KI란 개인 곱해지고요. 대문자로 쓸까요? KI라는 거 곱해지고 0부터 T까지 2타우, D타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뭘 정의하냐면 UI에 K TS 플러스 TS를 보자. 그럼 뭐야? 요 면적인 거죠. 요 면적에다가 KI를 곱한 거예요. 다시 뭐냐면 KI 곱하기 0부터 KTS 플러스 TS까지 2타우 D타우인 거죠. 맞죠? 그냥 풀면 돼요. 네,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터스틴 근사화의 핵심 뭐냐면 근사화를 해요. 근사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면 얘가 요 면적에다가
요만큼을 더 더한 거죠. 즉 ki 곱하기 0부터 kts까지 이 타우 d 타우는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인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퀄부터 시작을 하죠. 헷갈리지 않게 이퀄로 시작하면 요 면적에다가 ki 곱하기 kts 그다음에 kts 플러스 ts까지 이 타우 d 타우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적분인데 두 개를 쪼갰어요, 그냥.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두고서 그냥 두고 뒤에 적분치를 뭐로 근사화할 거냐면 사다리꼴로 근사화를 할 거예요. 이런 사다리꼴로. 그 차이가 조금 나죠. 차이가 조금 나는데 사다리꼴로 근사화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근사화가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ki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ts죠. 그러니까 2분의 ts 곱하기 요 값과 요 값이에요. 그죠? 2의 kts 플러스 2의 kts 플러스 ts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나?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의 핵심은 뭐냐면 쟤를 갖다가 근사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이 제어공학에 나오는데 실무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건데 교수님들이 잘 강조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나요? 네. 왜 그러냐면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 딱 풀어주면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자동차 쪽 그 강의할 때 보면 박수가 딱 나와요. 아, 교수님 이게 이거였어요?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외웠다는 얘기죠. 네, 마지막 수식 다시 써줄게요. 사다리꼴의 공식이죠? 네, 높이를 두 개를 더하는 거죠. 2의 KTS 플러스 2의 KTS 플러스 TS 이런 얘기입니다. 쓴 김에 얘는 뭐가 되냐면 UI의 KTS가 돼요. 다 적었어요? 이건 어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새로 배우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근데 혹시 UI가 네? 그 유닛 스텝 펑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이텀, 적분텀, PID 제역의 적분텀 얘기하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뭐 레프트 하프 플랜 그 Z는 익스포넨셜 TS가 네. 네. 수업하신 내용 중에 그 뭐 유니서클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축이 X축, Y축인가요?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S가 복소 변수인 것처럼 G도 복소 변수예요. 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복소 변수예요. 그러니까 실수축하고 수축이 있는 거죠. G도.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줬는데 왜 제어해서 저기를 하느냐라는 질문은 거의 왜 여기서 얘기한 e는 에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r-y. 오케이? 여기서 하는 e는 r-y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제어기는 입력 u가 들어가서 제어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제어기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u가 들어가서 e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입력 u가 들어가서 e가 나오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 이게 연속이니까 이산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ui k 플러스 1은 ui k 플러스 2분의 ki ts 곱하기 2의 k 플러스 2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s를 뺀 거예요. ts를 뺀 거죠. 네. 요걸 이산 시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G 트랜스폼을 할게요. 그럼 뭐냐면 G, UG는 K 플러스 여기 되죠? UG 이런 2분의 KI TS 그다음에 EG 플러스 GEG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일로 옮기면 UG의 G-1 이퀄 2분의 KI TS 그다음에 G 플러스 1의 EG가 됩니다. 거잖아 이게. 교수님, 네. 죄송한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혹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될까요? 어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왜 이걸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디 부분? 네? UI KTS 플러스 TS 부분부터 그러니까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을 왜 쓰는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일단은 보고서 가시죠, 그러면. 일단 보고서.
일단 적고서 볼게요. 뭔지를 적고서 볼게요. 왜 설명하는지를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연속 시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UIS라고 하는 게 그죠? 아까 어떻게 됐죠? KI 곱하기 S분의 ES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U는 연속 시간에서 S분의 KI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산에서는 어떻게 돼? 이산에서는 2분의 U는 2분의 KI TS 곱하기 G-1분의 G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으려면 S가 뭐가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이 어떻게 되는 건가?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이란 건 뭐냐 하면은 G equal E의 ST로 우리가 이건 정의인데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그래서 요걸 쓰는 거예요. 좀 답이 됐어요? 왜 쓰는지? 왜 쓰는지?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잠깐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금 핵심 뭐냐면 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을 적분에서의 면적을 사다리꼴로 근사화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제 봐주시기 바라요. 네, 잠깐 보고서 잠깐 보세요. 지금 이거 뭐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라서 사실은 결론만 외워도 되는데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 유도를 가끔 시험 문제 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어떻게 쓰는 건지는 좀 이따 얘기를 좀 하고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잠깐 여러분 정리 좀 해봐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너무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죠? 자, 일단 얘 어디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가 연속 시간으로 PI 제어기를 예를 들어서 이라는 PI 제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PI 제어기. 근데 이 PI 제어기를 요 제어기를 설계했는데 연속 기간에서 이산 시간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산 시간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는 얘기예요. 그때 뭘 써주냐면 얘를 써줘요. 터스팅 근사화를. 자, 그러면 우리가 TS를 그냥 2로 두죠. 편하게. 1 플러스 얘를 갖다가 하면 G-1분의 G 플러스 1이죠. 그럼 뭐가 돼요? G-1분의 G-1 플러스 G 플러스 1. 그러면 G-1분의 2G가 돼요. 뭐가? 2분의 U가. 자,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냐면 UG의 G-1은 2G 곱하기 2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U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UK는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UK 플러스 1은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플러스 UK 이런 C 프로그래밍 수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이게 핵심이에요. 8장에 나오는 얘기.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PI 그러니까 저기 S랑 G의 관계가 나와서 터스틴 어프록시메이션을 설명을 했어요. 시험 문제 잘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래요. 뭔 소리야? 뭐 이런 거죠? 네, 시험 문제를 그 문제를 하나 줄게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이퀴벌런트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출력 관계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연속 시간이 이게 있어요. 샘플링 타임을 1로 두죠.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걸 한번 참고를 하세요.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예요. 제어공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PID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PID를 설계했는데 연속 시간에서 이산 시간에서 C 코딩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잠깐 풀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
태스킹 확인해 보라고 메일 주시는 거. 교수님. 자, 시간이 없어서 답만 적어줄게요. 답만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결론만 얘기하면 뭐냐면 얘는 코절해요. 왜? 2가 들어와서 U가 나와야 되는데 2K 플러스 1이고 얘는 전에 거죠? 지금 입력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UK 플러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마이컴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네. 저 뭐 PID 가지고서 면접에서 썰 푸는 애들도 있는데 터스널 어프로키메이션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정구민 교수는 어떻게 배우냐면 영어 강의를 몇 년 해서 2 over t, g-1, g 플러스 1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요거를 잘 봐두시 바랍니다. 근사화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바일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본 사람? 바일리니어 트랜스폼이 여러분들 저 디지털 신호 처리하면 배울 거예요. 그 뭐냐면 요거를 바일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터스널 어프로키메이션을 바일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요. 뒤에서 배울 텐데 이제 뭐가 있냐면 반대로 G를 S로 바꿀 때 써요. 요 이제 바일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바일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연속 시간하고 이산 시간을 디지털 DSP에서 연결할 때 써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너무 많이 배웠죠? 손은규 학생? 손은규 학생? 너무 많이 배웠죠 지금? 네? 네, 숙제로 좀 줄게요. 근데 이게 제오공학하고 관련 있지만 꼭 제오공학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과목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를 쭉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관련된 거를 숙제로 수요일 날 주도록 할게요. 네. 이상 마치고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오늘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죠? 네.